우리 골목 식당보다 더 빡세게 백철거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들어가 봤더니 뭐 난리가 나 있어. 뭐 위생이든 뭐든 나. 이거 용역 이리 와봐요. 그럼 사장님이 아이고 백종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 이거 싹 철거해 이거.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욕 먹어 이거. 내가 욕 먹어요 다. 사람들 다 백종원 믿고 여기서 먹는 건데 사장님이 잘못하면 내가 욕 먹는다고. 싹 때려 부셔버려 그냥. 엄태웅 씨 이리 와봐요. 진짜 나 재밌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부 LCK 청주 백다방 김해 10%. 최근에 세 군데 다 좀 어떤 문제가 터졌던 곳들이죠. 그리고 이 세 군데 다 LCK라는 본체가 있는데 특정 팀이 문제를 일으킨, 그리고 백다방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청주의 어떤 체인점이 문제를 일으킨, 10%라는 본 회사가 있는데 또 김해에 어떤 체인점이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 회사인 LCK나 백다방이나 10%에서도 어떠한 대처를 했겠죠. 그 대처에 대해서 오늘 일부에 좀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LCK는 문제가 두 가지 있었어요. 1번은 역시 이제 룰러 세채원 사건. 룰러라는 선수는 누구 정도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존나 잘하는 선수입니다. 원래 별명은 세채원이었어요. 세계 최고 원딜. 근데 이제 최를 이제 채로 많이 바꿔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롤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최근에 세금을 체납을 했다가 걸려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뜻이 바뀌어서 세금 체납 원딜러가 되었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 엊그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룰러 탈세 사건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주장은 탈세가 아니다, 절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 vs 절세 논란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오피셜한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차은우 같은 경우에는 차은우 탈세라고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경찰, 검찰 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근데 어쨌든 룰러가 저지른 이 일은 절세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고발, 고소 뭐 이런 걸 당한 게 아닙니다. 벌금을 낸 것도 아닙니다. 뭘 했냐? 일단 아버지를 직원으로 두고 월급을 드린 거예요. 매우 오래전부터. 룰러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한테 어떤 이걸 받았다,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 거 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직원 등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국세청에서는 룰러가 아버지를 직원으로 둔 것도 좀 잘못된 절세다, 나쁜 절세로 보고 이제 세금 추징을 했는데 룰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아니다, 이거 정당한 절세다. 그 근거가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학교에서 연습실 갈 때, 그리고 프로팀에 소속되고 나서는 숙소 왔다 갔다 할 때 아버지가 다 차 태워주고 매니저처럼 업무를 하셨다. 업무를 안 하는데 직원으로 두고 돈을 들인 게 아니다. 근데 국세청 측에서는 그거는 룰러 너의 아버지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아빠여도 할 만한 업무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절세로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주식 투자, 배당금. 일단 이 첫 번째 거는 확실히 차은우나 이런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차은우의 경우에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장어집이라는 사업자를 두고 본인한테 들어온 수입들을 그 장어집으로 신고를 한, 누가 봐도 명백히 아주 못된 탈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 분들이나 그 세금 하시는 분들 회계사? 그분들께서 많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탈세하는 거는 옛날에 90년대 00년대까지나 하던 거지 2020년대 저렇게 안 한다, 다들 키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탈세를 그렇게 큰 액수를 하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이었죠. 옛날에 90년대나 00년대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나 봐요. 돈 세탁이죠, 사실상. 그리고 요즘에도 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외국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본인들의 매출을 받아줄 수 있는 이 회사를 놓죠. 이제 요게 청년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 최초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었고, 특히나 인천, 송도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튜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유튜버들은 지역에 구애되지 않잖아요. 사실 뭐 브라질에서 살아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인천 쪽,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조용하게 바다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송도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제 국세청에 털린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뭐 안양이냐 뭐 그 지역도 좀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절세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들이,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데 마치 그런 업무를 받은 것처럼 매출을 받아주고 여기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고, 차은우 씨가 사용한 방법이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짱업집으로 해놓고 짱어집에다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매출을 넘겨버렸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아주 나쁜 탈세인 거죠. 심지어 좀 멍청한 나쁜 탈세죠. 근데 룰러 사건은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룰러는 아버지를 직원으로 두고 이 아버지를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아버지가 룰러가 프로게이머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건 대놓고 나쁜 짓이다 라고 하긴 좀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셨다면 이건 역시 탈세로 볼 수 있겠지만 뭔가 하긴 하셨어. 근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거고 룰러가 보기에는 맞는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연예계에서 가족이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니저 업무를 봐주고 뭐 운전해주고 스케줄 데려다주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막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돈의 팔촌 막 이런 친인척 가족들을 전부 다 직원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막 한 명당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다 털었으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 세금을 턴다는 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금을 턴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룰러가 한 10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훨씬 더 많이 벌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세금 구간이 45%잖아요. 10억 벌면 세금을 그냥 약간 중국식으로 계산하면 4억 5천을 내야 해요. 실제로 4억 5천 내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4억으로 치죠. 그러면 세금을 4억을 내야 되는데 이 4억을 내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출을 내는데 매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프로게이머를 해서 연봉을 받아, 이게 매출이에요. 근데 내가 프로게임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 내가 뭐 매니저도 좀 쓰고 내가 프로게이머니까 집에다가 컴퓨터도 좀 사놓고 사무실도 좀 구해가지고 내 홍보 활동하는 홍보 직원도 뽑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를 했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업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4억을 내야 되는데 사업비 처리로 1억을 했으면 세금을 3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뭐 직원을 뽑고 사업비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나가느니 300만 원짜리 직원을 뽑아서 이 직원이 200만 원치 일만 해줘도 이득인 거죠. 300만 원치 일을 못 해줘도. 프로게이머는 비용 처리할 게 없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를 직원으로 해서 이제 저런 거라도 조금 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아쉬웠다 이런 거죠. 차은우처럼 추징액을 200억씩 내야 하는 엄청나게 효과적인 탈세 방법이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 아버지 월급으로 털어봤자 얼마 털겠냐고. 얼마 털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국세청에서 주요하게 본 게 요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했다. 룰러가 연봉을 받죠.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 계좌로 넣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룰러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 투자를 저처럼 뭐 단차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배당을 주는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사고 ETF 같은 걸 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룰러의 연봉이 수십억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금의 액수도 엄청 클 거예요. 한 달에 작으면 몇백, 크면은 몇천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거라서. 근데 이 배당금 받은 금액을 아버지가 세금 신고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사실 조금 문제긴 해요. 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룰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세금 구간이 예상을 해보건대 해봤자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1억을 버시면 세금을 그냥 단순 계산해서 3천만 원을 내는 사람이야. 30% 내는 사람이야. 근데 룰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연봉 구간 45%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룰러가 자기 이름으로 이 배당금을 받았으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45%를 내야 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배당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면 30%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다 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요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요 부분을 좀 주요하게 봐서
요거 너는 좀 징벌적으로 세금 내야 된다 해서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징벌적으로 세금을 존나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뭐 차은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탈세든 절세든 짜치다는 건 비슷함. 저는 요거는 좀 짜치다 쪽보다는 좀 멍청했다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룰러보다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룰러가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부를 축적해.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룰러가 상속받으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 변호사분들이나 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이 사건을 놓고 룰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이거 절세가 되기는커녕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반대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돈을 아들한테 몰래 증여를 하죠. 왜냐면 나중에 내가 유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정상적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면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 증여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몰래 아들한테 미리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애들을 유학을 보내. 그 유학을 보낸 곳에서 미성년자라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뭐 미국의 어떤 주, 어떤 나라 이런 걸 찾아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요. 외국에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그 외국에 있는 자기 아들 회사랑 업무를 통해서 자금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한테 이제 돈을 증여해주는 그런 방식을 부자들이 써서 요게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됐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거꾸로 하려 그래. 아빠 돈을 아들한테 넣으려고 하는데 룰러는 자기 돈을 아빠한테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자기한테 나중에 들어올 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면서 자기한테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나쁘지도 않고 짜치지도 않고 그냥 좀 멍청한 절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룰러의 말을 좀 믿긴 해요. 룰러가 자기가 무지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 믿어요. 전혀 영리함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말파이트인데 상대 탱 서포트한테 풀궁 점화 다 박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상대 서포트 죽이지도 못함. 우리 편 탑이 말파인데 존나 잘 컸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에 상대 서포터 알리스타한테 알리 궁이 켜져 있는데 풀 궁 점화까지 다 쳐박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지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아마 훨씬 많이 냈을 겁니다. 이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일이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작았어요. 근데 지상파 뉴스에 나오면서 일이 커짐. 요게 뭐 프로게이머들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룰러도 연봉이 한 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오피셜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인기도 많지만 어느 정도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이 사람들이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이런 선수 아니고 국가대표이긴 하지만 국가대표 축구 야구 선수보다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 일이 올 초에 터졌을 때 약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듯 했어. 근데 지상파에서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를 탈세로 보답. 이런 식으로 물어버린 거야.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 이건 저의 판단이긴 해요. 오피셜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좀 무지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참고로 저는 젠첩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페이커 빠돌입니다. 근데 지상파에서는 룰러가 자세히 어떤 사람인지 돋보기를 보고 봐주질 않아요. 사실만 놓고 보면 대중들이 이렇게 눈에 딱 띄는 면만 보면 룰러는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예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국가대표이자 병역 면제라는 혜택까지 받은 e스포츠 선수가 탈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 e스포츠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매우 나빠 보이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억가가 아니죠. 이건 억가로 볼 수는 없죠. 이건 사실이긴 하니까. 사실이 없어야 억가인데 사실은 맞잖아요. 탈세로 판명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쓰는 거임. 이 탈세, 절세 논란은 2년 전에 이미 종결되었고요. 3년 전쯤부터 문제가 국세청하고 있었고 서로 다퉜어요. 국세청에서는 너 이거 탈세다. 룰러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이거 절세다. 근데 2년 전에 룰러 측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과징된 금액까지 이미 2년 전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 반장에 나왔던 느낌으로 지금 룰러 심정 어떨 것 같나요? 그래선지 룰러의 가장 큰 잘못, 저는 이게 룰러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생기고 라이브를 켜서 차단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인데요. 뭐 물론 어떤 분들은 무고한 사람, 진짜 잘못이 없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제 생각은 다른 게, 비슷한 잘못을 해본 새끼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철순이 형님이 필요한 것처럼, 감옥 일은 빵쟁이가 안다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차단쇼, 손절쇼 이런 걸 해본 사람 입장에서 룰러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손절 아티스트로서. 룰러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AMA를 열었습니다. AMA, Ask Me Anything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방송 제목에다가 뭐든지 물어보세요라고 박은 다음에 탈세, 절세를 물어보는 사람을 전부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게임 이외의 질문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방제에다가 박아놔요. 그렇게 원래는 롤 하려고 라이브 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시간 그 롤을 하는 방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서. 그럼 방송 키고 롤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 궁금하고 막 이러지만 이 새끼가 대답을 안 해주는데 아씨 뭐 답답하긴 하지만 좀 똑같지만 뭐라고 하긴 좀 그래. 근데 방송 제목이 뭐든지 물어보세요야. 들어가서 물어봤어? 차단해. 여기서부터 이제 e스포츠 팬들이 약간 야마가 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룰러도 나르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고, 근데 제가 비슷한 잘못을 해본 사람으로서 좀 예상을 해보자면 룰러는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자기는 탈세를 한 게 아니라 절세를 하려고 했지만, 절세는 합법이니까 절세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전부 따르고 징벌적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도 훨씬 많이 납부를 했고 이미 2년 전에 종결됐어.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들춰내니까 억가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AMA가 라이브로 질문 받는 방송이 아니라 원래 미리 받아놓은 답변하는 팀 방송이래. 왜곡될까봐 알려드림. 그렇다고 합니다. 뭐 네 말이 맞겠지 그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정보는 되게 고맙고. 그러면 그 AMA 방송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걸 취소해야죠.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롤드컵 결승전도 아니고 MSI 진출전도 아니고 그깟 AMA 안 하면 되잖아.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그걸 한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전성기 흑자일수 룰러 누가 더 세금 많이 냄? 룰러가 제 10배쯤 낼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팀에서 좀 센스가 없었네 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젠지의 무능. 결론이 뭐냐? 젠지의 무능이에요. 그 방송 무소속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룰러가 어디 소속이에요? 젠지 e스포츠 소속입니다. 젠지 얘네들은 옛날에 어떤 게이밍 의자를 광고할 때 우리가 이 게이밍 의자를 한국이 아닌 외국에 처음으로 파는데 그 첫 번째 나라는 뭐 대만입니다 해가지고 대만을 국가로 표시를 했어요. 그 광고에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 중국 애들이 발작을 하기 시작했죠. 걔네들은 하나의 중국을 믿으니까 씨발 대만 보고 방금 나라라고 한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젠지는 그 난리를 수습하면서 안녕하세요. 젠지 e스포츠입니다. 젠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단호히 존중하고 지지합니다라는 희대의 병크 대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나라라고 표현해서 미안해. 지금 그 너네들끼리 예민한 사안인데 우리가 괜히 그거를 실수를 해버렸네. I'm sorry. 다음부터 조심할게 라고 하면 되는데 압도적 죄송. 지하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 젠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단호히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워딩을 써서 젠지는 이제 그때부터 중국 팀이다라는 이제 좀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처를 그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좀 무지해서 언급을 했다. 관련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괜히 엿다 대고 우리는 중국 응원해요 이러면 대만이 적이 되는 거고, 대만이 나라지 그럼 따이완 넘버원 이러면 중국을 적으로 두는 건데, 젠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 영토의 무결성 뭐 이런 거를 지지하진 않지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중국 영토의 주권과 무결성을 단호히 존중하고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룰러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젠지에서 곧장 어떤 대응을 했나? 안 했어요. 무대응 전략을 펼친 건지 아니면 뭐 뇌동이 온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 첫 대응이 룰러가 AMA 방송을 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우리 무시하네? 무시하면서 우리 막 차단하네? 이 새끼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뭉개려고 하네? 반발심을 샀죠. 그렇게 일이 점점 불어난 거고, 일이 불어나면서 이제 지상파에서도 물어서 국가대표 e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 탈세로 보답이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프로게이머 금지된 듯, 이런 파급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 공식적으로 최근에 한 사회복무요원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룰러 사건 때문에 금지된 게 아닙니다라고 병무청에서 오피셜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진 않아요. 저도 조금 과연 연관이 전혀 없을까 싶어요. 사회복무요원 중에 어떤 게임에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연봉을 받거나 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 대회를 출전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복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룰러 사건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시선이 프로게이머들한테 좀 예민하게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괜히 우리가 문제 만들지 말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악겜 군면제는 못 건드리는 거 맞지? 저는 그것까지 가면 좀 억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차은우처럼 대놓고 탈세를 하려다가 걸리고 막 이렇게 됐으면은 뭐 그런 거로 문제를 삼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되게 여러 개 찾아봤어요. 여러 좀 세무사분들, 변호사분들 거 영상 여러 개 찾아봤는데 진짜 그냥 무지해서 일어난 일 같아요. 설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형 차은우 능지 문제 있는 거 맞지? 맞다고 해줘! 거긴 뭐 부모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LCK는 이건 제가 이제 극대노했던 사건인데 제우스 이적 사건. 저는 이거 화를 진짜 많이 냈던 사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T1 소속으로 롤드컵을 2회나 우승한, 심지어 T1에서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제우스라는 선수가 한화생명으로 급작스럽게 이적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T1의 무능 플러스 역함까지 봅니다. 이건 저는. 뭐 젠지는 역함까진 모르겠고 그냥 좀 무능한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T1은 전 T1의 광팬입니다. 전 T1 굿즈도 진짜 많이 갖고 있고 전 평소에 T1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거 자체는 의심하기 좀, 여기도 있네. 요거 400만 원짜리 굿즈입니다. T1 23년 우승 메달입니다. 400만 원짜리 굿즈를 살 정도로 저는 T1을 애정합니다. 요건 이제 좀 기운 좋으라고 제가 오래 머무르는 곳에 이렇게 금을 좀 둡니다. 아무튼 전 이 정도로 좀 좋아하는데, 제우스 선수가 재계약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재작년이죠. 네. 제우스는 물론이고 T1 팬도 물론이고 재계약을 거의 확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 T1이 리핏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연속 우승은 아무도 못 해봤어. 베이커도 못 해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3번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제우스는 그 와중에 버스를 탄 게 아니라 보통 버스를 모는 선수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 최고의 롤 선수는 페이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승을 6번이나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조단보다도 더 확고한 1등입니다. 근데 제우스도 탑 포지션에서는 탑이 롤드컵을 2번 우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미 2번 했어. 근데 3연속으로 우승한다? 혹은 뭐 퐁당하더라도 앞으로 한 번 추가된다? 그러면 제우스는 역대 최고의 탑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T1 소속의 선수들은 연봉에서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덜 받더라도 페이커의 존재 때문에 T1이 CF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선수 연봉, 팀에서 주는 연봉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다른 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제우스가 자유계약 선수가 된 첫날 한화생명으로 이적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템퍼링을 의심했어요. 템퍼링은 뭐냐? 원래 운동 선수들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타 팀과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템퍼링이라고 해서 계약 위반이고 계약이 취소됩니다. 내가 지금 T1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아직 시즌을 치르고 있고 지금 시즌 막바지예요. 끝날 때쯤이야. 이때 뭐 한화든 젠지든 뭐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팀으로 와라. 우리 연봉 얼마 맞춰줄게. 말로 해도 위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우스가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에 T1만 단독으로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들 재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자유계약으로 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 소속 팀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에 며칠 정도 선수랑 협의하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재계약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때 재계약을 합니다. 제우스도 그때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버린 거야. 그때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좀 고민은 하는데 아마 T1하고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나 보다. 한국에서 뛰면 한 20억 받을 텐데 중국 가면 중국 애들은 30억 40억 주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 좀 하나 보다. 만에 하나 중국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가겠지?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중국도 아니고 심지어 한화로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템퍼링을 좀 의심했어요. 한화에서 네 중심으로 팀 짜줄게, 어떻게 해줄게, 저떻게 해줄게 이런 좀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이 T1은 페이커라는 사실상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보다 더 위대한 어떤 선수가 있어버리는 좀 기괴한 상황이니까 제우스가 아무리 잘해도 2인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화에서 템퍼링해서 네 중심으로 짜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의심을 받았어. 그리고 템퍼링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근데 CEO 조마쉬가 입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겁나게 커진 거예요. 일단 e스포츠 팬들 중에서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방구석에서 롤만 하는 롤대남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판단이나 행동, 활동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몹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들, 팀의 CEO, 단장, 감독 이런 사람들은 언행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마쉬라는 사람은 이런 언행을 개같이 하는 걸로 옛날부터 문제였어요. 제우스가 억가를 당한 겁니다. 이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결과까지 나온 상태라서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몇 개월간 아주 오랫동안 억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가의 수위는 소위 이제 롤판에서 살인 스텝이라고 불립니다. 넌 죽어라. 네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스텝을 밟았습니다. 가족들이 막 공황 오고 난리 났어요. 팀에서도 그리고 제우스의 에이전시에서도 템퍼링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고 만약에 T1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우리와 T1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하려고 토의를 하던 그 과정을 대중들한테 오픈을 하겠다. 이 계약을 하려는 와중에 나온 말들은 비공개가 기본입니다. 공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봉도 비공개고 얼마 제시했는지 얼마에 계약했는지 전부 비공개예요. 원칙입니다. T1에서 허락해주면 좀 공개를 하고 싶다. 그 정도로 템퍼링 절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조마시 가 나와가지고 템퍼링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왔던 워딩이 뭐냐면 에이전시 때문에 우린 제우스와 대화조차 못해봄. 이거 지금 듣잖아요. 나 그때도 좀 극대노하긴 했는데 지금 들어보잖아요. 이거 완전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여기 위에 젠지는 약간 병 같은 느낌이고 여긴 개새끼들이에요 이거 진짜. 그때 당시 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우스 선수가 계약이 종료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원 소속팀이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T1하고 제우스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T1에서 제우스한테 정확하게는 제우스의 에이전시한테 제우스를 무시하는 수준,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수준의 연봉 제안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마쉬의 말만 듣고 조마쉬는 최고 대우를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우스를 뺏겼음이라고. 이 새끼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나는 페이커만 은퇴해봐 T1 개새끼들이 이거 내가 응원하나 이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연봉 제안을 매우 작게 받았어요. 제우스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세계 최고의 탑 포지션 최고의 플레이어.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로 치면은 중앙 공격수 중에 제일 잘하는 새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연봉을 굉장히 작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걸 듣고 놀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T1 왈, 요즘에 업계가 좀 상황이 안 좋다. 다들 연봉을 좀 줄이는 추세다. 지금 다 적자다. T1도 적자다. 다른 팀 가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제우스가 저 그러면 자유계약 선수로 나가서 시장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1 너네랑 계약 안 해. 이게 아니고 진짜로 나의 가치가 그 정도인지 다른 팀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한 5일 정도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가격을 듣고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5일이 지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한테 액수를 제안받습니다. 그 액수는 T1이 제안한 액수보다 상당히 높은 액수였습니다. 중국보다는 낮지만 심지어 제우스 에이전시 측에서 제우스가 이거 직접 얘기한 거네. 다른 팀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데 T1이 그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근처만 맞춰주면 T1이랑 계약할게요 라고 제안을 해요. 이 정도면은 충성심을 보인 거죠. 근데 T1에서 제우스를 좀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1+1 계약을 제안한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러니까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 플러스 다음 해에는 팀 옵션으로 팀에서 T1에서 제우스랑 계약을 하고 싶으면 2년이 되는 거고 T1에서 싫으면 그냥 보내줄 자유가 있는. 그래서 1+1, 2+1 계약 같은 거는 옵션이 누구한테 있냐가 중요해요. 선수한테 옵션이 있으면 내가 남을지 말지 내가 정하는 거고 팀한테 옵션이 있으면 너를 내가 쓸지 말지 내가 정한 팀이 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T1 팀 옵션으로 1+1 계약을 제안한 것 같아요. 제우스 측에서 그 계약을 듣고 그냥 생 2년 계약으로 해줘라. 연봉은 안 올려줘도 된다. 여기까지 양보한 거예요. 이거는 제우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풀린 날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화한테 17시까지 답변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T1에서 계속 딜레이 치고 하다가 갑자기 그날 점심쯤 돼서 대화를 하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자. 우리 지금 출발했다. 차 시동 켰다. 이러면서 제우스가 지내고 있는 본가에 인천인가 뭐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을 하고 차가 막혀서 17시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왔어 나 계약할게 이것도 아니고 제우스랑 제우스 에이전시에서 전화로라도 그러니까 직접 안 와도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린 그 제안 연봉 안 올려줘도 되니까 생 2년 계약 해줘라. 그거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계속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심지어 제우스 쪽에서 이제 한화한테 얘기해서 17시보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결국 답변을 못 받고 한화와 계약을 한 그 사건입니다. T1 진짜 왜 저런 거임? 그러니까 네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나가 T1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우스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재계약이 되기도 했고 근데 여기까지 되고 나서 당연히 에이전시 측에서 T1에 연락을 해서 우리 한화랑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T1 측에서도 뭐 건투를 빕니다 좋게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첫날에 한화로 이적을 했다. 이 새끼 템퍼링 아니야? 어떻게 라이벌에 가까운 팀으로 이적을 하냐? 중국 팀 갔으면은 이해하려고 했는데 한화를 가네. 새끼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꼭 이렇게 욕 먹고 있을 때 숟가락을 더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제우스 에이전시 쪽에서는 이 T1만 허락을 해준다면 어떤 연유로 한화로 이적을 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전부 증거까지 보여드리겠다. 근데 T1에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건 못 보여주죠.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제우스 가족들하고 에이전시가 그 게임 협회에다가 그 약간 그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 도움 요청은 뭐냐면 우리가 대중들한테 이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님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 캐스파한테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게임 뭐 협회 뭐 이런 거예요. 협회에다가는 주고 너네가 보고 이게 과연 우리 제우스가 뭐 샘퍼링을 했는지 나쁜 짓을 한 건지 심판을 해달라를 한 거예요. 이 캐스파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날 때까지도 대답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룰러 이 세채원 사건, 옛날에 그 젠지 그 중국 땅 사건, 이번 사건 캐스파 새끼들은 왜 존재한지를 모르겠어. 그냥 원래 캐스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우스의 형이었나? 가족 중에 한 명하고 이 에이전시의 대표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막 잠도 안 오고 막 미칠 것 같다고 막 눈물이 막 계속 난다고 김성회님이라고 주식백과 본인은 레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시던데 사실은 그냥 판관포청청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게임 업계에서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도움 요청을 하고
정보도 그분한테는 보여준 것 같고 대신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이분은 또 흑자일스처럼 누구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 내리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우스와 제우스 에이전시 측 내용들을 다 받아서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T1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T1을 이 사람이 또 이제 게임 업계에서 방구 좀 끼니까 그냥 T1에 어디 뭐 안내 데스크에다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좀 고위직 사람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연락을 해서 T1의 입장까지 듣고 영상 제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T1에서는 역시 3주 동안이나 대답이 없어서 김성애 아저씨가 3주 기다려보다가 어쩔 수 없이 제우스 에이전시 입장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죠. 그걸 찍어 올리고 나니까 이제 제우스 좀 무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영상 나오기 전부터도 제우스가 뭔 잘못이 있냐고 지랄을 떨었었고, 좋은 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아저씨 영상 보고 나서는 이제 이 X년들아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특히나 악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적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지면은 런이라도 쳤어.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틀린 걸 알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그냥 제우스를 죽이고 싶은 것 뿐인데, 그냥 제우스가 존나 싫은데,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답이 없어요 진짜. 이 원래는 옛날엔 정치만 이랬단 말이야. 정치가 그래서 낯짝이 제일 두꺼운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고 다 그런 건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업계도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롤판이 이대남들이 많다 보니까 이대남들이 요즘에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영포티들한테 옮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밝혀졌는데 제우스의 공격을 멈추기는커녕, 물론 욕한 사람의 숫자 자체는 줄긴 했지만 악질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이제 김성애 아저씨 공격까지 시작해버리죠. 김성애 아저씨가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T1이라는 사실상 뭐 대기업에서 아니 왜 사이버 레카새끼한테 그런 대답을 해줘야 함? 아니 왜 사이버 레카새끼한테 자료를 줘야 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판하는 그 빼미들이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군대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개이득을 보고 있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자기들이 이득 보고 있으면 꿀려 보이니까 군캉스라고 하면서 군대를 비하하고, 군대 가서 너무 좋겠다, 나도 군대 가고 싶은데 씨발 남자 새끼들만 가네, 역시 한국은 여자를 지켜줄 마음이 없는 나라임, 유사국가임, 이제 병신짓을 떨잖아. 뭐 물론 소수의 여자들이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은 했는데 너가 왜 내가 잘못했다고 알려줘, 개새끼야. 죽어. 구마유시 살인 스텝 밟은 애들이랑 똑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 보고 제우스 죽어, 제우스 에이전시 죽어, 김성애 죽어, 이질 변병을 떤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CEO 조마씨 말고 단장인가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조마씨만큼 강도 높게는 아니긴 하지만, 아 조마씨가 했던 말이 맞음, 우리 업계 최고 대우 해주려고 했고 대화해보려고 했는데 대화 기회가 없었고 뭐 그거 맞긴 함, 오피셜임, 그 밴들과의 대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박아버린 거야. 안웅기인가? 너네 무죄, 너네 살인 스텝 아니야, 너네 망나니 스텝이야, 망나니는 죄인의 목만 친다, 너네 지금 완전 정의로운 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박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스텝 밟던 새끼들이 막 더 신나서 막 탭댄스를 친 거야. 그렇게 제우스와 그 주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살인 스텝을 당했어요. 김성애 아저씨가 책임감이 있는 분이잖아. 나처럼 런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제우스는 물론이지만 제우스 가족, 에이전시,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를 보기 좀 그래. 그리고 그 자신도 살인 스텝 당하는 게 꼴받아. 이분도 또 이제 방굴 기질이 있으니까. 이분이 T1을 설득해가지고 T1을 몇 달 동안 설득을 해서 T1하고 에이전시가 김성희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3자 대면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결과만 대중들한테 공개한다 라고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 대화의 결과 T1의 단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제우스와 제우스의 에이전시는 템퍼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T1은 제우스에게 최초에 너무 작은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제우스가 우리가 제안한 거를 콜하지 않고 한화로 이적한 것은 정당했습니다라고 현재 오피셜을 박았어요. T1에서. 그러니까 이 안웅기라는 사람은 조마씨급은 아니긴 해. 조마씨는 이것조차도 안 해요. 안웅기는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그거라도 하긴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제우스 살인 스텝 밟던 애들이 우리를 푸시해주던 본진에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 쏘리 이제 그만할게, 그러니까 미안해까지도 아니고 이제 그만할게가 되나? 그만할 게 안 돼요 애들. 구마유시가 범인이라고 한번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 뒤로 구마유시가 아무리 슈퍼플레이를 하고 원딜인데 솔킬을 따고 바론을 스틸을 하고 팀을 우승시키고 연병을 떨어도 구마유시 쓰레기임 절대 못 바꿔. 걔들은 제우스도 마찬가지.
제우스가 무죄인 게 밝혀진 게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이제 여전히 제우스 욕, 제우스가 조금이라도 못할 때마다 저 새끼 보내길 잘했다, 도란이 더 잘함 이라고 있어. 난 요즘에 얼마나 기괴하냐면, 내가 뭘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간단하게라도 사과를 하고, 아니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 뒤로 의견을 바꾸면 되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요즘 늙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걸 안 바꾸는 게 좋은 건 줄 아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장인 정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나 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만든다 같은 것처럼, 나는 구마유시와 제우스가 쓰레기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건 나의 신념이요, 약간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사과를 못하는 거임, 나르임.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이 새끼 또 다 만물 나르설 이제 떨겠지만, 실제로 이제 대중은 점점 나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르는 타고나는 것도 크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크다고 우리가 나르 공부할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르가 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언행이 책임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실제 사람들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무기명으로 VPN을 써서 내가 실제로라면 하지 않을 일을 막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도망가면 그만. 실제로 많은 나르가 양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T1 빠인데 어차피 다음 시즌 롤드컵 우승했으니까 조마쉬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전 지금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T1이 작년 롤드컵에서 우승을 한 건 뭐 베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개씨발 슈퍼플레이가 나와서지, 조마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T1이라는 팀과 T1에 소속된 5명의 플레이어를 아예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란, 오너, 베이커, 페이즈, 캐리아, 이 5명 선수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T1이라는 팀은 안 좋아요. 이 5명이 T1 말고 다른 데 가도 어차피 비슷한 성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LCK나 캐스파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해주고 있다. 선수를 보호를 해주냐, 그거 안 돼. 그러면 선수 보호를 하지 않고 밴드를 위한 어떤 포지션을 잡아주느냐,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현재 젠지가 아니고 LCK는 이 룰러 세채원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장고 중입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긴 왜 시정이 안 됨요? 그러니까 이게 철밥통이 이래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CEO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면 어떤 큰 페널티를 입어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조마 씨는 뭐 제가 알기로는 T1의 이제 물주 주인의 이제 아들 친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도 조금 끼워 넣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큰 실수를 하고 사과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제가 잘못한 게 있고, 하지만 억가도 있고, 근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걸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좀 어느 정도 잠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억가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포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즈음에 이메일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제가 받게 됐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흑자야, 우리는 네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널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싫고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대응을 해도 의미가 없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이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메일에는 흑자야, 우리는 널 이용해서 그 여자애를 죽이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를 따르고 그 여자를 죽이는데 동참하던지 아니면 그 여자랑 같이 죽어라, 택일해라 같은 느낌의 이메일이었거든요. 그걸 읽고 이거는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대로는 대응을 잘 안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 백다방 사건. 뭐 유명하죠? 청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좀 짧게 얘기하자면, 음료 3잔 약 12,800원치 음료 3잔을 문제 삼아서 이제 횡령이라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너 공무원이 목표라고 했지, 공무원 그런 거 못함, 너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고 저쩌고 됨, 겁을 준 것 같아요. 뭐 협박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겁을 줘서 어린애한테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건에서도 다른 지점, 같은 청주 내에 다른 지점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뭐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가.
뭐 대화 내용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요거는 사건 반장에서 좀 크게 다뤘던 일이고요. 내가 1,000만 원 줘도 합의를 안 봐주려고 그랬어. 열받아가지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이거 문제되면은 뭐 공무원도 못 되고 뭐 그럴 거야. 너 얼마 줄 수 있어? 250만 원까지요. 어? 지금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50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거 있잖아. 최하가 300, 500이야. 예의범절이라고는 하나도 개념을 밥 말아 먹어가지고 너 전과 있지? 처음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형사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알바생이 이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550만 원에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이게 경찰하고 이미 좀 아는 사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는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겁주는데 활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었고, 업체 두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두 업체가 뭐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보면은 알바생이 카페 업무 중 고소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3,800원 상당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 횡령하여 다음 음료를 제조하여 취식하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카페에 비취한 식품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러면서 횡령죄로 이걸 고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카페 알바는 안 해봐서 이제 왁구에서 탈락해가지고 그런데 저런 샷을 가져가서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바이점인가? 그리고 저 단계 횡령으로 송치된 것도 웃기고 전바점이야? 근데 어차피 버리는 거라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투샷이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연하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완샷만 넣어주는 거 아니야. 진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3샷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기본 투샷이 준비가 되는데 연하게라서 한 샷을 빼고 줬으니까 완샷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 나와 있는 거를 도로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갈려 나온 커피니까. 그거를 먹는 게 안 되는 건 거야? 난 진짜 몰라서 물어봄. 나 엄마 카페 알바하는데 샷 뽑은 거 15분 이상 놔두면 원두에 기름 둥둥 떠서 어차피 판매 못하는데 저도 알바분 주거나 폐기합니다. 그냥 전바이점이야? 전직 사장이고 카페 업종만 10년 돌아다녀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매장 단 1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도 좀 그래. 좀 그런 좀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더글로리에서 그 누구냐 양아치 새끼 걔가 문재준 따라다니면서 문재준 거 좀 차도 좀 지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고 옷도 좀 입고 쇼핑백에 들어있는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좀 집에 뿌려가고 이런 걸 하다가 혜정이가 너 그래도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복지도 없으면 재준이 따까리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을 했고 상당히 설득되지 않았습니까? 야 전재준이구나.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어차피 버리는 샷인데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나 안 할 것 같은데. 전재준이나 문희준이나 심지어 너 뭘 먹었으니까 너 카드 결제해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뭐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눈앞에서 형사한테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550을 받는다고? 저 음료수 3잔 저것 때문에? 이거 국민청원 안 되나? 이미 엔딩이 났어요. 요거 백다방 측에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백다방이 이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좀 읽고 싶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찾겠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찾아도 없을 수가 있지? 이게 청주 내수점인데 현재 계약 종료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문제가 됐고요. 문제가 되자 이제 언론 보도가 확산이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 착수를 했고, 그리고 나니까 점주가 이제 고소를 취하했지만 550만 원 반환 의사는 없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박했던 녹취가 이제 추가 공개되고,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백다방 체인점이었는데 자기 고객들이 많을 것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테크노폴리스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백다방 점주 누구입니다. 저희 매장과 관련해서 불거진 일들로 입주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글 올립니다.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율량 구단지 점주님께서 본인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9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구단지 점주님 도움으로 매장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해 당사자 말고 자신들의 고객들인 아파트에 사과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고, 결국에 이제 더본코리아에서는
최초에는 사실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가맹점주가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거랑 굉장히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더본코리아는 점주 B와 C가 운영하는 가맹점 영업 정지, 청주 율량 9단지점하고 청주 내수점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그 550만 원 뜯어낸 데는 청주 내수점이거든요. 율량 9단지 점은 내수점 사장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알바가 없어서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뭐 이 정도인데 청주 율량 9단지 점도 영업 정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소문이 났던 게 여기 두 개가 이제 가족끼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여자분이 청주 율량 9단지 점에서 좀 비슷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었다, 이번이 두 번째 피해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백종원 나락 안 갔으면 바로 출동했어. 사장님 일 좀 와봐요. 이거 알바트생한테 이거 음료 3잔 횡령으로 고소하고 550만 원 받았어요? 사장님, 이 어린애들이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커피숍 마셨다고 550만 원 받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람들이 욕해요 그거. 이거 조그만 애가 그 커피 3잔 마신 거 가지고 횡령을 고소를 하고, 저도 어떤 새끼가 내가 그 용약 뿌리는 기계로 소스를 뿌렸다고 그거를 고소를 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정이 없어졌나? 내가 그거를 농약 뿌리던 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소스를 넣어서 뿌린 게 아니잖아. 농약 뿌리는 기계긴 한데 새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유도리가 없나? 물론 제가 예전에 골목 식당에서 전동 드라이버로 소스를 섞는 사람을 보고, 사장님 그거 뭐예요? 이거 요리용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요리용으로 소스 섞는 거하고 쉐이커하고 이 전동 드라이버가 같아 이게? 화장실 갖고 와봐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시커먼 때 보여 이거? 이거 괜히 이 요리용을 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농약 뿌리는 걸로 바베큐 소스를 뿌린 건 맞아. 내로남불이 없으면 백종원이 아니지 그게. 커피 3잔 먹은 걸 횡령을 고소를 하면 어떻게 그거?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은 우리 백다방 하시면 안 돼 이거. 간판 내려야 돼 이거. 사람들이 다 내욕이에요 내욕. 백다방에서 문제 생겼다, 백다방에서 문제 생겼다. 지금 더본코리아 사업 다 떼고 백다방 딱 하나 남았는데 2025년에 더본코리아 체인점 260곳이 문을 닫고 백다방만 110개가 늘어났어요. 지금 백다방 없으면 저 죽어요 진짜 사장님. 만약에 출동하셨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진짜 잘 나갈 때였으면은 우리 골목 식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스타렉스 타고 거기 풀스 게임 좀 하다가, 야 저기 가가지고 아이스 라떼 좀 갖고 와봐. 이거 시럽 몇 펌프 했냐? 저건 주는 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커피 아닌데 이거. 기본적으로 시럽을 7펌프를 넣어야 되는데 카페 라떼는 이 시럽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거 3펌프밖에 안 들어갔구만 이거 우리 커피 아니에요 이거. 우리 골목 식당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저 지점들 가서 이제 착한 지점, 나쁜 지점 뭐 이런 거 하셔야 돼. 뭐 옛날에도 제 회생 방안으로 드린 건데 제가 이제 회생 방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긴 했지만 굳이 드리자면 우리 골목 식당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정규 방송으로는 못 나가, 싼마이니까. 근데 유튜브로는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 체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불시 점검 이런 걸 하고, 잘 지키고 계시는 지점에는 보너스를, 잘 못 지키시는 지점에는 페널티를 드려야지. 잘 지키는 데는 몇 프로 떼가는 거 있잖아. 그 가맹비 뭐 이런 거 뭐 몇 년 면제 뭐 이런 걸 해준다든지, 그 페널티 받아야 되는 데에서는 뭐 이렇게 뭐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흑자처럼 해명했으면 백종원 재기 불가됐을 듯. 근데 백종원 아저씨가 실제로 한 대사도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농약 치는 그 기계에다가 그 고기 소스를 넣은 다음에 고기 소스를 그걸로 뿌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격양되셔가지고, 내가 농약을 뿌리던 걸 가져와서 그 안에다가 소스를 넣은 게 아니고 농약을 뿌리는 기계이긴 한데 새 걸 사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요리 기구가 아닌 다른 걸 이용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욕했던 백종원 아저씨의 골목식당 과거를 파묘해서 이제 내로남불을 지적을 했죠. 긴급 백철거. 백철거 좋은데? 야, 너 아이디어 좋다. 야. 우리 골목 식당보다 더 빡세게 백철거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들어가 봤더니 뭐 난리가 나 있어. 뭐 위생이든 뭐든 날. 그 용역 이리 와봐요. 용역들이 막 오도도도 막 들어와. 이거 싹 철거해요. 그럼 사장님이 아이고 백종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청소도 매일매일 하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 이거 싹 철거해 이거. 그러면 이제 용역들이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새끼야 이거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해?
잘한다. 다 때려 부셔버려. 이거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욕먹어. 이거 내가 욕먹어요 다. 사람들 다 백종원 믿고 여기서 먹는 건데 사장님이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다고. 싹 때려 부셔버려 그냥. 엄태웅 씨 이리 와봐요. 진짜 나 재밌겠다. 재미는 있을 거야. 무조건 100만 콘텐츠다. 아니 백종원 해주는 요리만 해도 100만인데 요거는 500만 원 나와야지. 동은 엄마 어때? 동은 엄마도 재밌겠다. 백동은 엄마. 동훈아 아빠 왔다. 여기가 우리 체인점이에요. 우리 얘가 여기 사장님이에요. 그럼 용이 형 말고 불질은 맞다. 그 사람 불질러 버리지. 무섭네. 안 되겠다. 사건 반장 나오는 거 무서워하지?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그때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문동은 엄마. 옛날에 누가 그 화염방사기 쏘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였나? 자, 비슷하게 이번에 김해 우유 갑질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10% 전 사실 모르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인 것 같아요. 거기 김해 한 점주가 스레드 계정에다가 우유 배달원을 비판하는 글과 심지어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 얼굴이 찍힌 CCTV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 잘하는 거임.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 돈 받았으면 제값은 해. 이거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우유를 좀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우유가 뭐 대충 뭐 열 몇 개 좀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그걸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 우유를 매장 안에만 넣어놓기만 하고 냉장고에다가 하나하나 꺼내서 넣어놓지 않았다고. 날도 더워지는데 일을 이렇게 못하냐, 태도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 이러잖아. 그럼 지가 일찍 일어나서 매장에 출근을 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보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안 바쁜 걸 알아서 그렇게 썼다. 내가 기준이 좀 높다. 냉장고에 넣어주는 비용 청구하면 돈 주겠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요즘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언제 발표될지 모르니 우유 배송 당시 모습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CCTV까지 공개해서 우유가 2시간 동안 매장 안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럼 지가 빨리 와서 넣으면 되잖아. 배달해주는 사람이 남의 냉장고를 왜 열어? 그러니까 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 내가 점주인데 만약에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넣고 갔으면은 열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요. 내 냉장고인데 왜 남이 열어? 누가 보면 우유 2시간 상온에 두면 썩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그늘이잖아. 땡볕에 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되게 기준이 높고 고객들한테 최상의 뭐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원해서 막 그랬다. 전 이 사람이 이제 나루로 의심됩니다. 아까 조마 씨 나루로 의심됐고, 제가 이제 모든 사람 다 나루라고 하진 않아요. 뭐 룰러 나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젠지 뭐 프론트라든지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제우스 에이션 씨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마 씨는 나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김해 10% 여기 사장 이 사람도 나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한 모습을 존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표출을 해요. 내가 되게 바쁘고 일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서 저렇게 우유 배달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참지를 못하겠다. 뭐 비용 청구하면 주겠다. 라면서 자기가 더 잘 나가고 더 우월한 사람인 입장에서 이제 자기 아랫사람을 탓하듯이 이런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표출하고 있죠. 이 나르들의 특징이 자기 밑에 누굴 깔아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병 걸린 사람들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스레드에 썼던 글들, 사장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 몸살와도 가게 열었다, 하루 쉬면 매출 끊김, 알바 못 구해서 혼자 돌림, 가족보다 가게 먼저, 병원도 미루게 됨. 아무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로 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하면서 좀 우월감을 가지면 이제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사실 헬스판에 되게 많았고, 저도 어느 기간에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헬스판에서 되게 예전 5년 이상 전부터 되게 문제가 됐던 게, 헬스하는 사람들이 뭐 힙합이 사실 약간 먼저 그런 것 같긴 한데, 힙합 하시는 분들이 뭐 새벽 2시에 가사 쓰면서 남들이 잘 때 난 가사를 써 막 이러면서, 아니 6시에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 가사를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헬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냥 덤벨 바벨 드는데 온 세상의 짐을 다 드는 것처럼 막 식단하는 게 힘들고 운동하는 게 힘들고 하지만 난 오늘도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막 딴 사람들도 다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막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심취해 있는 건 좋은데 나르 성향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가 나 지금 되게 개점 나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나 되게 멋있어 막 나 되게 멋진 사람이야 이런 거에 심취하는 순간이 누구나 있겠죠 살면서 오히려 아예 없으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남을 내려치냐 안 내려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아파도 몸살나도 뭐 가족보다 먼저 가게를 열고 커피를 내렸다. 이건 뭐 좋은 거죠. 좋은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 근데 그런 자기 가게에 우유를 납품하는 분한테 실제로 그런 워딩을 쓰진 않았지만 우유를 배달만 하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네. 너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거야. 너는 우유 배달이나 해라. 이런 뉘앙스로 혼을 내잖아요.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혼쭐을 내잖아. 헬스판에서도 몇몇 트레이너들이 뭐 많진 않지만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는데 뭐 나한테 PT 받는 누구는 뭐 운동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막 PT를 받으면 나 같으면 열심히 할 텐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뭐 나와도 막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막 징징거린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버는 건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르 기질이 있는데 능력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맨 파이터 그런 거 할 때 이 얘기 그때도 나왔던 건데 스트릿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스트릿 댄스에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춰보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스트릿 댄스 프로그램에 나온 뭐 몇몇 사람들을 막 지적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스트릿 댄스를 췄냐 진짜 스트릿 댄서들은 저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 지금 나가서 스트릿 댄스를 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홍대병 걸려가지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장다 이런 개인 짓을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르 기질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스트릿 댄스를 하는 사람이고 이거 사실 돈이 별로 안 되는 업종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방송 댄스로 다 가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스트릿 댄스가 조명을 받고 막 그래서 막 과외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방송에서도 막 찾아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와 개이득 아 드디어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를 이제 사람들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다 이제 보여주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뭐 행복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자미 눈 뜨고 막 그냥 못되게 쳐다보고 막 남 내려치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장 코로나19 확진 사실 은폐 의혹 다른 사람 스레드에 답글을 달며 코로나에 걸린 상황에서도 커피를 뽑았다고 주장. 이게 진짜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먹는 거라서. 명백한 남녀 차별 채용 공고.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제시한 조건과 대우가 다름. 10% 김해 부원역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찾습니다. 남자 지원 요건,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카페 경력 3년 이상, 175 이상 표준 체중, 호감 가는 인상,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과 태도. 여자 지원 자격 없음. 시급 남자 최저 시급, 여자 1,500원 플러스 인센티브. 이거 기싸움 재밌긴 하네요. 이미 더 흘릴 피눈물도 없어서 괜찮아 하하. 다른 글에서도 얘기했듯 꺼내놓는 게 기본값이면 제가 넣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가 반죽한 빵에서 철수세미와 니트릴 장갑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제품 변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는 약간 쌍 스타일인데? 쌍 스타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불량연애 일본 거 거기에서도 제가 예쁘긴 한데 좀 싸하다 했던 그 여자 그 새로운 여성 멤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여자 멤버가 쇼 같은 걸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쇼장에 가서 그 사람 쇼를 보는데 그 사람이 물쇼 하는 사람이야. 물이 담겨 있는 어떤 곳에 들어가서 물 같은 걸 이제 관객한테 좀 뿌리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인데 베이비였나? 그 여자한테도 이제 물이 좀 많이 튀긴 했어. 솔직히 기분 나쁠만 하긴 했어. 물을 좀 튀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쇼를 끝내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얼음이랑 막 이런 게 들어있는 물을 그 여자 얼굴에 찌꺼러 버려가지고 이제 쇼하던 분 얼굴에 이제 피까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성질 내면서 나가버려.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X들의 문제가 뭐냐면 시녀가 꼭 있어. 시녀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밖으로 혼자서 확 나가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저 미친 왜 저러냐 이러고 안 따라 나가면 돼. 근데 꼭 시녀가 있어서 따라 나가서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혹시 너만 느끼는 어떤 같음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얼굴에 물 뿌리는 사람 제일 싫어. 이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씨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미친년이 아니 그러면 그 물 뿌리는 쇼라는 게 너무 자명했잖아.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어떤 되게 거대한 용기가 나왔고 그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물쇼를 하고 있는데 물이 튈 수 있잖아. 그러면 미친년이 그 뒤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 지가 제일 앞에 앉아놓고. 근데 진짜 이런 샤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해. 그러면 시녀들이 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화났어?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시녀들이 이렇게 막 우쭈쭈쭈 해줘. 그럼 그 미친년이 항상 일반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특징을 그제서야 고백해요. 나 사실은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아 나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가지고 뭘 되게 싫어해. 막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아 그랬구나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앞으로 조심할게. 뭘 조심해 나 네가 피해 다녀. 여기도 봐봐. 그건 식이거든요. 매장은 뜨겁고 우유가 혹시 변질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제 경우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때 제가 반죽한 빵에서 철수세미와 니트릴 장갑이 나온 적이 있어 제품 변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품 변질에 굉장히 민감하면 네가 빨리 나와서 우유를 쳐 넣으세요. 왜 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너만의 특수성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매장들에서도 전부 다 불편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단체 행동을 하거나 어차피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다가 머시기가 문제다라고 제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만의 특수한 부분인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너만의 특수한 부분을 왜 남이 해결해 주냐고. 아니 근데 이상한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로. 운전할 때도 고속도로인데 막 어떤 미친놈이 막 50km 60km로 쳐 달려. 그 나중에 누구랑 막 시비가 붙었어. 아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 저는 속도가 빠른 게 무서워서 빨리 못 다니는데. 그러면 나 고속도로를 들어오지 마. 네가 고속을 무서워하는 운전자인데 네가 고속도로를 탈 때 다른 사람들이 네가 고속을 무서워한다는 거를 알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되냐고. 네가 그럼 고속도로 안 들어오면 되잖아. 국도로 돌아서 다녀. 얘네들이 나르라니까요. 나르가 빨리 지금 더 멀리 이런 새끼들이라는 게 알려져야 돼. 이런 새끼들이 나르라고. 이거 실화예요.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것도 한문철에 나왔던 실화. 아 자기가 어떤 특수성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걸 감내하고 해결을 해야지. 왜 남한테 징징대냐고 자꾸. 어쨌든 이 10%에서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백다방과는 다르게 조금 빠른 대처를 했어요. 이게 15일 날 생겼던 문제인데 16일 날 하루 만에 대처를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0% 커피 가맹 본부입니다. 26년 4월 15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당사 가맹점의 우유 배송 관련 부적절 응대 사안에 대해 가맹 본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10% 커피는 물류 기사님을 비롯한 모든 협력업체 및 현장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응대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과 같이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4월 15일 10시, 당일이네요. 가맹 점주 대상으로 1차 사실 확인. 같은 날 17시 가맹본부 총괄 임원 포함 4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본부면 서울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고 김해면 존나 먼데 직접 총괄 임원 포함 4인이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경위 파악을 했고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 기능 여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고 운영 정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진짜 깔끔하네요. 내부 기준 운영 정책 위반 사항 확인하였으며 우선적으로 5일간 영업 중지 조치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절차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깔끔하다. 10센트 커피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이슈로 보지 않고 브랜드의 운영 원칙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진심으로 10센트 커피가 어디 있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청주에도 있네. 오송에 있네요.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점이 있네. 내일 여기 바로 러쉬 해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멀지 않네요. 헬스장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네요. 주차가 좀 힘들겠네. 자전거 타고 갔다 올까? 저 내일 가서 좀 때리고 오겠습니다. 시그니처 라떼 한번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또 라떼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깔끔한 대처네요. 저가 커피 중에 제일 맛있다고? 10센트 부산 회사라 김해까지 1시간 안 걸려? 오케이. 난 또 서울인 줄. 여기 또
이게 집단 지성이 좋아요. 집단 지식. 한 M 율량구 단지는 청주 머시기점 도와줬는데 왜 영업 정지냐고 물어봤잖아. 거기가 550 합의금 받은 곳이고 청주 머시기점은 횡령 고소한 가게임. 따로따로임.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제. 그런 폐기물을 직원이 가져가거나 먹는 게 횡령이냐 아니냐 쟁점은 점주의 허락이 있었냐 없었냐. 법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횡령이 맞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에는 근로계약서에 4시간 근무 시 원하는 음료 한 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정상 커피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되게 이 생각이 좀 들게 하네요. 내가 방금 텐센트라 그랬어? 주둥아리가.